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섭섭하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섭섭하다 라는 말에 대해 들었어요. 저에게 한 말도 아니었고 자세한 상황을 토로하지도 않았지만 왠지 그 말이 계속 기억에 남더군요. 저에게는 부정적인 표현이기보다 오히려 사랑스러운 말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를 싫어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아닌 섭섭하다는 그 말. 어떻게 보면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라는 고백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문득 나는 누군가에게 섭섭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존재일지 떠올려 보았어요. 누군가를 서운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오늘은 왠지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 섞인 투정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창 감정 표현의 말을 익히는 중인 아이에게도 싫다, 밉다 대신 섭섭하다 라는 말을 가르쳐야겠다 싶네요. 상상만 해도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미넨에서 라디오 첫 번째로 불러드리는 곡은 사랑으로입니다. 노래 함께 듣고 다시 올게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이 다시 떠오르네. 영원히 변치 않은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영원히 변치 않은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를 따뜻한 첼로 반주에 제 목소리를 얹어 들려드렸습니다. 사랑만 하기에도 모자란 인생, 많이 사랑해서 더 행복한 우리들 되기를, 우리의 사랑으로 밝혀지는 곳이 많아지기를 꿈꿔봅니다. 지난 방송을 듣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 또 다양한 창구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허동환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박에스터님이 아버지께 보내는 편지를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멋진 DJ 꼬마님이 읽어주셔서 더 감동이었습니다. 하셨네요. 저도 처음에 울면서 읽었어요. 같은 마음이셨으리라 생각해요. 함수경님께서는 민나 첫 방송 축하해요. 미넨을 떠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너무너무 그리워하던 중에 출근길에서 들으며 펑펑 울었네요. 주책스럽게.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화이팅! 라고 전해주셨어요. 또 남경목님께서 미넨이란 도시
이름만 들어도 촉촉해지고 그곳 친구들이 그리워집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유튜브라니 한편 한편 아껴 듣고 싶어지네요. 아빠가 된 지 갓 8년 차에 들어섰지만 에스터님의 사연에 하던 일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개국 축하드리고 미넨 친구님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할게요. 토이토이토이. 토이토이토이는 화이팅이란 뜻이죠? 미넨에서 살다가 지금은 다른 곳으로 떠난 누군가에게 저희 방송이 그리운 미넨을 떠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군요. 미넨에서의 좋은 기억을 추억 삼아 살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미넨이 전해지는 방송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수경님, 남경목님, 다음에 미넨에 놀러와서 방송 출연해주세요. 사연의 주인공 박철희 님도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와, 어메이징. 국제적으로 생일 축하 받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라디오 방송국 개국을 축하하고 한인 회장을 비롯한 방송에 관계된 모든 분들 힘내시고 크게 발전하기를 기도합니다. 미넨에서 라디오 방송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안겨주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땡큐. 지난 방송에 펑펑 우셨다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깔깔 웃게 해드려야 하나 부담이 있었지만 그저 진솔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정성을 담아 전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써주신 댓글과 보내주시는 응원과 조언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한 양분으로 받을게요. 구독과 좋아요, 사랑인 거 아시죠? 미넨에서 라디오. 다음은 화제의 코너, 미넨의 소리를 찾아서인데요. 우리의 일상을 소리로 담아보는 코너입니다. 먼저 들어보시고 어떤 풍경을 담은 소리인지 맞춰보세요. Nächster Halt, Marienplatz. Umstieg zur U3 und U6. Lift in Fahrtrichtung rechts. 이 소리는 마리엔 플라츠로 향하는 지하철 소리입니다. 참 오랜만에 듣는 소리죠? 코로나 시국으로 지하철 타본 지가 언제인지 까마득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집에 가고 싶은데 이미 집인 느낌의 재택근무, 온 가족 24시간 동거로 매일 가사노동 특근 중이신 분들, 이 시국에도 마스크 한 장에 의지해 바이러스 사이를 뚫고 일터로 학교로 향하는 버스와 지하철을 탄 모든 분들의 매일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널 위한 우리의 선물, 미넨에서 라디오. 당신의 이야기는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사연은 전이별님이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 사는 고등학생이에요. 친구들은 이미 몇 번이고 연애를 해봤지만 사랑을 드라마로 배워서 그런지 저는 쉽게 연애를 시작할 수 없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일생에 단 한 번뿐이잖아요. 사랑에 대한 환상만 키워오던 제 마음에 드디어 누군가 들어왔어요. 하얀 얼굴에 안경이 잘 어울리는 S. 아, 그 애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닮았어요. 안경 낀 조성진? 같은 반이기도 하고 함께 노는 친구들이 같아서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애 옆에만 서면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심장 때문에 첫사랑이 온 걸 알게 됐어요. 하얗고 예쁜 손이었을까?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였을까? 웃을 때마다 초생딸 모양이 되는 두 눈이었을까? 사랑에 빠진 이유도 확실하지 않아
그냥 심장 소리를 믿어버렸어요. 마음을 전하고는 싶은데 그랬다가 친구 사이마저 망쳐버릴까봐 두근대는 순간들은 일기장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어요. 분신처럼 들고 다니며 쓰는 일기장은 온통 S의 이야기로 가득 찼죠. 짝사랑은 짝사랑대로고 친한 친구는 따로 있었어요. 짝꿍인 Y. 짝꿍이랑은 쿵짝이 잘 맞아서 수업 시간에도 연습장에 필담으로 수다를 떨며 놀 정도로 친했어요. 그러다가 그의 농담에 웃음이 터져 선생님한테 혼난 적도 있다니까요. 절대 공부하기 싫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러다 어느 날 짝꿍이 몸이 좋지 않아 체육 시간에 교실에 혼자 남게 되었고 책상 서랍에 넣어둔 제 일기장을 훔쳐보았대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짝꿍은 저를 좋아하고 있었더라고요. 좋은 친구로만 생각했는데 일이 이렇게 꼬일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일기를 몰래 본 일을 저에게 말할 수 없었던 짝꿍은 S에게 찾아갔다고 해요. 저는 그렇게 마음을 강제 오픈당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하고 화가 났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짝꿍은 네가 고백 안 하면 내가 먼저 한다며 S를 협박했고 그 애는 얼떨결에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저를 짝사랑하던 짝꿍 덕분에 저는 간직만 하다 폐기 처분할 뻔한 짝사랑을 이루게 되었어요. 짝꿍에게 미안하기도 고맙기도 했지만 사실은 뜻밖의 이뤄진 사랑에 취해 짝꿍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볼 겨를이 없었어요. 저희는 시골 학교 인근에 있는 큰 도시로 첫 데이트를 나갔어요. 1시간 동안 버스 좌석에 나란히 앉아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계속 제 심장 소리만 들렸던 것 같네요. 주말의 도심은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빽빽한 사람들을 뚫고 길을 만들어주는 그 아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저도 모르게 S의 옷소매를 잡았어요. 잠깐 멈칫하던 그 애는 소매를 잡은 제 손을 흔들어 떼더니 자기 손으로 다시 잡아줬어요. 우리는 인파를 피해 상가 처마 밑에 섰어요. 한동안 가만히 서서 밀려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계속 맞잡은 우리의 손을 향해 있었어요. 저희가 서 있던 가게 스피커에서는 마법의 성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동화 속 공주가 된 것 마냥 꿈 같은 기분이 들었죠. 간질간질 봄바람 같던 사랑은 그만큼 짧았어요. 곧 고3이 되었고 S는 엄마에게 연애 금지령 통보를 받았다고 했어요. 크리스마스 날 만나서는 그 이야기를 전하더라고요. 애초에 친구 협박으로 연애를 시작한 그 애는 엄마의 반대를 무릅쓸 만큼 저를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첫맛은 달달하고 끝맛은 씁쓸했던 첫사랑이었어요. 그 애는 연애를 그만둔 덕분인지 원하던 대학에 진학했고 후에 독일로 유학을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요즘 애 같지 않게 순수하다고요? 아마 제가 20년 전 요즘 애여서 그런가 봐요. 이젠 제가 그 아이가 공부하러 떠났다던 독일에 살고 있네요. S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소식을 전해들을 수조차 없는 그 아이는 옛날 이야기 속에만 남았고 애 엄마가 된 저에게 추억 이상의 의미가 될 수 없지만 추억이 때로는 팍팍한 현생에 기름칠을 해준달까요? DJ 꼬마님의 상큼한 목소리로 들으면 기름칠이 팍팍 될 것 같네요. 전 이별님, 이 방송 듣고 반짝반짝 윤이 나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다른 분들께도 오래 묵혀둔 기억, 풋풋한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보는 순간 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두 번째 당신의 이야기는 박중님이 보내주셨네요.
2021년 4월 5일, 저는 11년의 긴 독일 유학 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4월 12일이 미넨에서 라디오 방송이니까 제 사연이 방송될 때쯤 전 아마 한국에서 자가격리를 하며 듣고 있겠네요. 전 2009년 프라이부르크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독일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크리스마스 즈음이었는데 그때 맡은 시원한 공기와 따뜻한 글리바인의 느낌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혼자 시작한 유학 생활이었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토끼 같은 두 딸도 태어났으니 독일에서 얻은 것이 많네요. 하지만 독일에서의 유학 생활은 생각만큼 잘 흘러가지 않았어요. 남들보다 늦게 유학을 시작했다는 조바심과 계획했던 것보다 길어지는 유학 기간 때문에 저와 저희 가족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독일 유학은 학업적인 면에서도 저의 부족한 능력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많은 시간을 요하는 연구를 스스로에게 강요할 수밖에 없었고요. 제 성격이 그렇기도 하고 제가 연구하는 법학이라는 학문이 특정 공동체를 전제로 하는 특성이 있기에 더 그렇기도 했고요. 제가 처음 유학 생활을 시작했을 때 독일에서 사회과학 분야를 공부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지만 한계가 많다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때는 흘려들었던 것을 이제는 몸으로 체득한 기분이랄까요? 아무튼 논문이라는 성과는 나왔지만 긴 유학 생활은 저에게 그닥 유쾌하지만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인생을 힘들게 살고 싶다는 분들에게 독일 유학을 추천하고 싶네요. 하지만 유학 생활이 힘들기만 했다면 제가 지금 이런 글을 쓰고 있지도 않겠죠. 힘들었던 유학 생활을 그나마 무난하게, 아니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가족 덕분이었습니다. 결혼, 출산, 육아 때문에 유학 생활이 길어졌지만 가족과 함께 보낸 행복한 일상은 밖에서 받은 독일어와 학업의 스트레스 수치를 낮춰주는 아주 좋은 비타민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물론 육아는 힘이 들었지만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기 전에는 몰랐던 제 인생의 소중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여행의 소중한 추억은 언제 어디서 다시 꺼내보아도 기분 좋은 큰 행복이 되었죠. 뻔한 얘기지만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가 소중한지 알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봐야 가족이 소중한지 안다고 하는 그 말. 저도 부모가 되고 가정을 이루면서 느꼈습니다. 아마도 길어진 유학 생활과 육아의 어려움 때문에 아내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도 꾹 참아주고 무한한 믿음과 헌신을 보내준 아내에게 이 자리를 빌려 특별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하고 싶네요. DJ 꼬마님의 목소리를 빌려 아내만큼 고마운 사람에게도 인사하고 싶어요. 처음에 제가 독일에 정착할 때 큰 도움을 준 선기형, 성은씨, 진환이와 현정이, 치헌이. 저와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인데 모두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해주세요. 또 미넨에서 알게 된 가족들에게도 고마웠다고 인사하고 싶어요. 가까이 살면서 많은 추억을 함께한 형택이네와 정순의 가족에게 특별히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요. 한국에 먼저 가 있는 카일 형님네 가족은 이제 곧 한국에서 만날 수 있겠네요. 일일이 이름을 다 적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분들을 독일에서 많이 만났고 그분들과 평생 남을 좋은 추억도 함께 할 수 있어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좋은 날에 독일에서 만났던 좋은 인연들과 함께 글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독일을 떠나며 적는 이 글은 미넨에서 라디오 막내 작가님의 강요에 가까운 요청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막 개국한 라디오의 사연으로 미넨을 떠나는 사람의 글이 무겁진 않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이 사연을 쓰며 지난 11년의 독일 생활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힘들지만 좋았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만감이 교차하네요.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해 싫으면서도 좋은 애증의 감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논문 마무리 일정 때문에 몇 달 먼저 아이들을 데리고 귀국한 아내가
저 때문에 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얼른 한국에 가서 사랑하는 새 여자를 안아주고 싶어요. 독일을 떠나며 드는 아쉽지만 후련한 마음은 일단 접어두고 한국에서 펼쳐질 인생 2막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제는 아내와 같이요. 함수경, 사랑해.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머나먼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순 없어요. 노을 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도 하늘에 그려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만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만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이문세의 소녀를 제 목소리로 들려드렸습니다. 3월의 미네네는 오라는 봄 대신 눈이 왔어요. 소복소복 내려앉는 눈을 보며 이 노래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설거지하느라 들고 있던 그릇을 내려놓고 하염없이 창밖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완연한 봄이네요. 오래 간직한 기억을 꺼내주신 전 이별님의 첫사랑과 떠나는 미넨에 대한 애잔함과 가족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긴 중욱님의 이야기. 그리고 이 노래가 현실에 치여 조금은 삭막해진 여러분의 마음에 봄날의 꽃잎으로 내려앉길 바라봅니다. 난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노래 가사처럼 항상 여러분 옆에 있는 미넨에서 라디오가 될게요. 미네나서 축하해요. 서로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된다고 하죠. 미넨에서 축하해요 코너에 축하 사연을 보내주시면 대신 읽어드리고 함께 기뻐해드립니다. 미넨 다둥이 클럽에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려요. 윤정아, 네가 우리한테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축하를 해야 할지 위로를 해야 할지 정하지 못해 얼떨떨하게 대화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데 벌써 10개월을 무사히 채우고 선물이가 이렇게 화사한 봄날 정말 선물처럼 와주었네. 이제 너도 다둥이 클럽 공식 회원이다. 후배 아리가 심하다며 연락 온 너에게 그저 많이 아프냐고 유유자 2개 보내는 것밖에 해줄 수 없어서 너무 미안했어.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여전히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너에게 찾아온 뜻밖의 선물이 너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길 기도해본다.
산후조리원도 없는 독일에서 출산하고 코로나 때문에 친정 어머니 도움도 못 받게 되었지만 우리 다둥이 클럽이 네 옆에 있다. 다둥이 클럽 베이비시터 시스템도 촘촘히 돌아갈 거고 코로나만 잠잠해지면 선물이 같이 앉고 여행도 다니고 재미있는 것도 많이 하자. 지금은 앞으로 즐거울 날들을 상상하며 몸조리 잘해. 조만간 미역국 배달하러 갈게. 선물아, 아니 다인아, 엄마보다 이모 먼저 말해보자. 이모. 최윤정님의 출산을 축하하며 친구들이 보내준 사연이네요. 이 다둥이 클럽은 아이가 최소 3명 이상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멤버들 모두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 아기 울음소리네요. 이번에는 한국에서 새 생명이 지구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미넨에서 살다 지금은 부산에서 살고 있는 김설, 이청명 부부의 아들 금똥이의 탄생 소식입니다. 30시간이나 진통하고 제왕절개로 태어나서 머리가 아직 꽃갈콘 같다고 해요. 진통도 하고 수술도 하느라 엄마인 설희 씨가 많이 힘들었지만 씩씩하게 회복도 잘하고 있고 첫 아이라 그런지 힘든 것보다는 뒤돌아서면 금똥이가 자꾸 보고 싶어 큰일이라고 하는데요. 태어나자마자 처음 봤을 땐 내 아들이지만 진짜 못생겼다는 생각이 들었다는데 지금은 너무나 귀여워서 계속 들여다보고 싶다고 합니다. 엄청난 아기가 태어난 것 같다고 소식을 전해온 걸 보면 아들 바보 인정이네요. 저희도 금똥이를 만나러 당장 가고 싶은데 멀리 사는 게 이럴 때 정말 아쉽습니다. 청명씨, 설희씨 고생 많았어요. 아빠 엄마로서 시작하는 새 삶을 미넨에서 응원합니다. 금똥아, 건강하고 씩씩하고 멋진 사람으로 잘 자라주렴. 기다림을 지나서 널 처음 만난 그날에 아름다운 너를 품에 안고
감초해자의 목소리로 영원함을 꿈꾼다 듣고 왔습니다. 모델 장윤주 씨가 엄마가 된 후 만든 노래라고 하는데요. 저도 엄마가 되고 이 노래를 처음 들었어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소중했던 저인데 아이를 낳고 누군가 나 자신보다 소중할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답니다. 시작되는 육아 일상에 때로는 지치고 힘든 날도 있겠지만 귀염둥이 아가들과 함께할 순간들로 인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빛깔로 새로워질 윤정님과 설림, 그리고 모든 엄마들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비냉동신 유럽 한글학교 협의회에서는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제16회 유럽 한글학교 온라인 교사 연수를 개최합니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연수는 유럽 현지 한글학교 교사와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한글학교 학습 잠재력 키우기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한국에서 강사로 참석해 주시는 교수님, 작가님들과 유럽 현지 한글학교 교사들, 그리고 이민자들의 한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힘써오신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문화축제의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유럽 한글학교 협의회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벌써 헤어질 시간이네요. 작업을 할 때는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막상 클로징 멘트를 읽는 순간이 되면 아쉬움이 몰려와요. 짧아서 아쉬웠다는 반응이 많았고 저희도 아쉬워서 이번 방송은 조금 더 길게 만들어 보았어요. 이러다가 점점 길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미넨에서 라디오를 함께 만들어가 주세요. 전하지 못한 마음, 나누고 싶은 이야기,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담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사연으로 만들어 전해드립니다. 미넨의 소리를 찾아서 코너에 재미있는 소리를 녹음해 보내주셔도 되고요. 신청곡도 좋고 축하 사연도 환영이에요. 소소하지만 소중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이 방송을 만들어 간다는 것 기억하시고 미넨에서 라디오, 당신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주세요. 유튜브 더보기에 사연을 보내주실 이메일과 인스타 링크,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해 두었으니 꼭 읽어보세요. 방송은 격주로 2주에 한 번,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0시, 독일 시간 오후 5시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기다림이 길겠지만 기대하며 기다려주세요. 다음엔 더 잘할게요. 미넨에서 라디오, PD 감초해자, 음악감독 이보나, 메인 작가 잠만자, 막내 작가 힙스터, 그리고 DJ 꼬마였습니다. 저는 4월 26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독일어로 하는 작별 인사 기억하시죠? 슈스!